초등학교 교사인 미진이 교무실 문을 열었을 때 이게 대체 무슨... 교무실 문을 연 미진의 눈앞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네네, 맞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무실 안의 모든 선생님은 전화기를 들고 연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원이 전화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실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려댔죠.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해당 선생님이 아직 출근을 안 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해당 선생님이 오셨는데요. 바꿔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저기요, 미진쌤!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서 전화 받아! 교무실의 모든 시선들이 미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대체 한낱 초등학교 교사인 미진 씨를 찾는 전화가 왜 이토록 많이 오는 걸까요? 미진 씨는 오늘의 주인공으로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59세 태수 씨의 예비 며느리가 될 사람이었는데요. 몇 달 전 상견례 자리에서 태수 씨는 예비 며느리 미진을 처음 만났습니다. 미진 양, 반가워요. 준혁이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준혁이에게 듣던 대로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진작에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서야 인사드려서 죄송해요. 별 말씀을요. 우리 준혁이가 미진 양 칭찬을 얼마나 하던지. 이럴 게 아니라 일단 안으로 들어가실까요? 그렇게 시작된 상견례 자리. 아들 준혁에게 듣던 대로 미진의 첫인상은 아주 좋았죠. 참, 미진 양,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아주 좋아하신다고. 그럼요, 아버님. 아이들은 제 전부랍니다. 아이들은 마치 새하얀 도화지 같아요. 원하는 그림이라면 무엇이든 다 그릴 수 있는 순수한 도화지. 저는 아이들이 좋은 어른을 만나서 저마다의 색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함께 찾아주고 싶어서랍니다. 정말 훌륭하네요, 미진 양. 교직이 참 쉽지 않은데 미진 양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멋진 선생님이 계시니 미진 양네 아이들은 정말 복받았네요. 그리고 우리 준혁이도요. 부족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게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요, 그래. 잘 부탁해요. 우리도 미진 씨가 와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그렇게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태수 씨는 예비 며느리가 썩 마음에 들었는데요. 왜냐면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태수 씨도 그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태수 씨는 전국의 학교에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건실한 중견업체 회장이었습니다. 태수 씨네 업체의 급식은 저렴한 가격에도 맛과 영양이 모두 뛰어나 평판이 아주 좋았죠. 뿐만 아닙니다. 태수 씨는 학생들이 돈이 없어 급식을 먹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어려운 형편에 있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태수 씨는 종종 이렇게 말했죠. 아이들이 배고픈 건 우리 사회의 잘못이지 결코 아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회를 이끌어가는 어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런 철학을 가진 태수 씨에게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의 모습은 태수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아들아, 미진 양이 참 됨됨이가 바르고 좋더구나. 아빠는 찬성이란다.
그럼요. 저만 한 며느리 없지. 엄마도 찬성.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좋다니까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런 점은 날 꼭 닮았어. 그렇게 상견례는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날 태수 씨는 업무상의 일로 트럭을 타고 집 근처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해당 학교가 이번에 태수 씨의 업체로 급식 서비스를 변경하기로 하면서 계약 체결 전 시범 급식을 제공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일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었지만 태수 씨는 집 근처 업체와 신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꼭 본인이 직접 방문하곤 했습니다. 현장을 직접 겪고 사람들의 수고를 몸소 느껴야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다 라는 태수 씨의 경영 철학 때문이었는데요. 작업복과 작업 모자를 단정히 갖춰 입고 트럭에서 내린 태수 씨는 우선 식자재를 직접 급식실로 운반하고 이후에는 배식도 직접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두어 시간 정도 열심히 식자재를 운반한 태수 씨. 아이고 회장님, 좀 쉬엄쉬엄 좀 하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요. 혹시 저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아니요, 불편하긴요. 회장님 혼자 두 사람 몫은 거뜬히 일하시는데 오히려 편하죠. 다만 거의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일만 하시니 너무 무리하실까 걱정돼서 그럽니다. 뭐 덕분에 일은 빨리 끝났지만요.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직접 챙겨야 마음이 놓이죠. 이제 일 끝나셨으니까 반장님은 얼른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것만 마저 옮겨놓고 배식 준비하러 가겠습니다. 아유, 회장님 놔두고 퇴근하려니 이거 이래도 될런지. 그러면 좀 더 일해주시는 건가요? 아유, 말이 그렇다는 거지. 회장님 이거 왜 이러실까? 그럼 못난 직원은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농담입니다. 조심히 가세요. 저는 오늘도 아이들 얼굴 보면서 힘내야죠. 그렇게 태수 씨는 마지막 남은 끌차를 끌고 긴 복도를 걸으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교실 안에서 들려오는 수업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 등 학교 곳곳에 퍼진 활기찬 모습이 태수 씨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지? 끌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태수 씨는 문득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이 반만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무슨 일이 있나? 태수 씨는 잠시 멈춰서서 그 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아이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딘가 긴장한 듯한 모습, 그 작은 어깨들이 잔뜩 움츠러든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이민수! 앞으로 나와! 날카로운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너무 강압적이고 너무도 거친 초등학교 교실에서 들려왔다고는 믿기 힘든 그런 목소리. 야, 이민수! 너 선생님이 수업 자료비 오늘까지라고 했지? 다른 애들은 다 냈는데 왜 너만 계속 안 가져와? 죄송해요. 엄마한테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디서 거짓말이야. 아무리 가난해도 5만 원도 못 내는 게 말이 돼? 어쭈? 울어? 이게 뭘 잘했다고 울어? 태수 씨는 지금의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돈을 못 냈기로써니 이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태도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다음 말이었는데요. 너 같은 애들은 언제나 그렇게 핑계만 대고 남들한테 피해만 줘. 그런 집안이니까 무료급식이나 받아먹으면서 남들한테 손 벌리고 살지. 네 부모도 똑같겠지? 어쭈, 내가 그만 울라고 했지. 여기서 조금만 더 울어봐. 바로 학부모 면담할 테니까. 도대체 어떤 부모길래 이렇게 무책임한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고. 태수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꾸중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모욕이었고 명백한 차별이었죠. 그 목소리 속에서 느껴지는 비아냥거림, 무시와 경멸의 감정이 고스란히 태수 씨에게 전해왔습니다. 태수 씨는 입을 꽉 깨물었습니다. 안 돼. 나는 오늘 공적인 일로 온 거야. 선생님이래. 간섭할 수 없어.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태수 씨의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장 뒤로 나가서 손 들고 서 있어! 반장, 나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제 손 내리는지 감시해. 손 내리면 갔다 와서 벌서기 10분 추가야. 알겠어? 선생님은 그렇게 말하곤 교실 문을 벌컥 열어 제낀 뒤 짜증이 난 듯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잘됐다. 대체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저리 폭언을 하는지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었던 태수 씨는 선생님의 얼굴을 보곤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진 양? 저 교사가 며느리였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싹싹하고 예의 바르며 따뜻한 선생님이라고 자부했던 그녀가 아이들에게 이런 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었다니. 저는 아이들이 좋은 어른을 만나 저마다의 색을 찾아가면 좋겠어요. 제가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함께 찾아주고 싶어서랍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신에게 웃으며 했던 이런 다정한 말들이 무색하게 며느리는 지금 태수 씨의 눈앞에서 가난한 아이를 모욕했습니다. 망할 놈의 꼬맹이. 귀찮게 하고 난리야. 저기요. 사람 지나다니는 길에 이렇게 끌차를 갖다 놓으시면 어떡해요? 그녀는 태수 씨를 알아보지 못한 채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며느리와 마주쳤다간 민망한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태수 씨는 당장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을 가린 채 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식 업체인데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느라 금방 비켜드릴게요. 에휴, 복도에 음식 냄새 다 풍기고 짜증나게 진짜. 급식 업체면 급식 업체답게 똑바로 하세요.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말고. 예.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옮겨야 되다 보니 곧 정리하겠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지나갔고 태수 씨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미진 양이라고? 녹음하는 청년 녹청입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본 모습을 확인한 태수 씨. 뒤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다음 내용을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 번씩 꼭, 진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등학교 급식 시간. 급식실로 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배식까지 직접 하기로 한 태수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위생 모자를 쓴 채 배식 준비를 마쳤죠. 아까 본 며느리의 충격적인 모습이 계속 신경 쓰였지만 태수 씨는 그럼에도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 뭐 사람이 예민할 때가 있는 거지. 잠깐 본 모습 가지고 미진 양의 전부를 판단하지 말자.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좀 심한 것 아닌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대한 건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어린 학생한테 그러는 것. 아니야. 지금은 이런 생각하지 말자. 일에 집중해. 태수 씨는 여느 때처럼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넨 뒤 정성껏 음식을 담아주었습니다. 와, 닭튀김 맛있겠다. 저번 급식에 이런 거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냄새 진짜 좋아. 많이 주세요, 아저씨. 그래. 많이 줄 테니까 천천히 먹거라. 역시 아이의 웃음을 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행복한 태수 씨. 그렇게 일에 열중한 지 10분쯤 지났을까요? 저 멀리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올 게 왔군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급식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줄을 살피더니 아이들 사이를 스르르 비집고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줄을 무시한 채 당연하다는 듯 맨 앞에 섰죠. 아이들은 그저 선생님을 바라볼 뿐 아무도 선생님의 행동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인 듯 보였죠. 원래 여기선 선생님들이 먼저 봤나? 하고 생각한 태수 씨였지만 며느리를 제외한 다른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보면 그런 건 아닌 듯 했습니다. 바쁜 날인가 보네. 선생님이 급한 일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지. 태수 씨는 여전히 며느리를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넉넉히 드렸으니 맛있게 드세요. 태수 씨는 모자를 눌러서 얼굴을 가린 뒤 갓 튀겨진 바삭한 닭튀김을 며느리의 접시에 듬뿍 담아주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라고 정량보다 훨씬 더 넉넉하게 담아주며 며느리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랬죠. 그러나 며느리는 그가 담아준 음식을 보고는 한껏 인상을 구기며 말했습니다. 더 줘요. 이미 정량보다 많이 드렸습니다. 더 드리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도 먹어야 되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말긴 못 알아들어요? 더 달라고요. 더 달라면 더 줄 것이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태수 씨는 속으로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알던 며느리가 맞는가? 하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한 채 정중하게 대답했죠. 말씀드렸듯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요. 대신 오늘은 시범급식이니 정규급식 때는 더 넉넉한 양이 배정될 수 있게끔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짜증나게 왜 이래? 한낱 배식원이 건의를 하긴 무슨 건의를 해.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고요. 내가 내 돈 내고 먹겠다는 거니까 더 달라고요. 선생님, 이러시면 뒤에 줄이 밀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범급식은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 개념으로 실시하는 거라서요. 그러다 보니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는데도 양이 부족했나 봅니다. 정규 급식 때는 꼭 양을 더 넉넉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마침내 폭발한 듯 잔뜩 도끼를 품고 말했죠. 아, 진짜 뭐 이렇게 쫑알쫑알 말이 많아? 저기요, 이봐요 아저씨. 한낱 배식원이면 배식원답게 말대꾸 하지 말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뭐 정규급식? 당신 내가 여기 급식 맛없다고 컴플레인 넣으면 정규급식 되기도 전에 계약 파기될 수도 있어. 알아? 을이면 을답게 시키는 것만 할 것이지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당신 아까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이지? 맞네. 아까부터 계속 거슬리더라니. 이 아저씨 모자 좀 벗어봐요. 당신 이름이 뭐야? 내가 당신 업체에 서비스 불만족으로 컴플레인 넣을 거야. 태수 씨는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쩌다 일이 이렇게 돼버린 걸까? 한숨을 깊게 푹 내쉰 태수 씨는 어쩔 수 없이 모자를 벗으며 미진 씨를 바라봤습니다. 네, 제 이름은 이태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에 컴플레인을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대표니까요. 서비스에 불만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버님이 대체 여기 왜?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가 미진 씨가 근무하는 학교인지요. 집 근처 학교는 제가 직접 현장에 참여하다 보니 이렇게 다 마주치네요. 아버님이셨군요. 아니,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지. 어쩐지 급식이 너무 맛있더라니까요. 그런 말씀은 음식을 드셔보시고 나서 말씀해 주시죠. 미진 양. 우선 방금 일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군요.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그럼요, 아버님. 아버님, 아까 컴플레인 어쩌고 했던 얘기는 그 농담이었던 거 아시죠? 미진 양, 나중에 얘기하고 비켜주시죠. 사색이 되어 도망을 치듯 자리를 피한 미진. 그렇게 급식 배식이 끝나고 태수 씨는 식자재 정리를 마치고 나서야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갈 채비를 하며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며느리가 급식실로 태수 씨를 찾아왔죠. 아버님, 아까는 많이 놀라셨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버님인 줄 알았으면 절대 안 그랬을 텐데 방금은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저 잊어주세요, 아버님. 며느리는 방금 전에 보인 행동에 대해 변명하며 자신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불안감과 당혹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진 양, 태수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진 양, 전에 저한테 하셨던 말 기억하십니까? 네, 아버님. 저 어떤... 아이들에게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서 교직에 섰다는 얘기 말입니다. 그럼요, 아버님. 당연하죠. 제가 아이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데요. 미진 양, 그렇게 아이들을 아끼신다는 분이 오늘은 왜 그러신 겁니까? 아까 급식실에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라면... 급식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급식실에서 줄을 서지 않고 받는 것까지는 이해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바쁘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아까 교실 안에서 민수 학생에게 했던 언행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언행은 제가 듣기에 도를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아버님, 그걸 어떻게... 혹시 다 들으셨나요? 네, 일부러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다 들리더군요. 제가 학생에게 따끔하게 훈계를 좀 했는데 그걸 다 들으셨다니 민망하네요, 아버님. 미진 양,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그건 훈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미진 양의 일이니 넘어가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미진 양, 사실 제가 처음 미진 양을 며느리로 맞이하겠다고 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선해 보이는 인상에 철학을 갖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일을 통해서 미진 씨의 다른 모습을 보게 됐네요.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수 씨는 한숨을 내쉬며 마침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미안하지만 미진 양, 결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오늘 본 모습이 미진 양의 본 모습이라면 우리 가족과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급히 태수 씨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오늘 좀 피곤하다 보니까 예민하게 굴었어요.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요, 아버님.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미진 양, 저도 오늘 미진 양이 교실 안에서 아이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고 최대한 미진 양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예민함의 범주를 넘어선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미진 양을 이해해 보려고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저에게 하대하듯 대하는 태도에다 급식실에서의 새치기,
심지어 배식원에게 가부를 의논하며 선을 넘는 폭언까지. 미안하지만 저로서는 더 이상 이 결혼을 지지할 수 없군요. 그럼에도 결혼을 강행할 거라면 그건 두 사람의 자유이지만 저에게서 어떠한 지원이나 지지, 유산 상속 등은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버님인 줄 제가 모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됐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얼굴 마주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아버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애원하는 며느리를 뒤로 한 채 태수 씨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태수 씨를 붙잡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해 있었습니다. 녹음하는 청년 녹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날 오빠, 할 말이라는 게 뭐야? 미진아, 아버지께 다 들었어. 아버님이 그걸 오빠한테 말했어? 걱정하지 마, 오빠. 아버지께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 내가 다 풀 수 있어. 나 믿지, 오빠?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진아, 솔직하게 말할게. 나 너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아버님이 반대하셔서? 말했잖아. 그거 내가 다 설명할 수 있다니까. 미진아, 아버지를 설득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솔직히 나도 네가 했던 행동들이 너무 충격적이다. 너에게 그런 모습이 있을 줄 몰랐어. 지금 아버지 말만 듣고 와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미진아, 아버지는 결코 없는 말을 하실 분이 아니셔. 나 다 들었어. 네가 교실에서 민수란 아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민수란 아이의 부모님까지 모욕했다는 것도, 또 복도에서 그리고 급식실에서 마주친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까지 전부 다 들었어. 그걸 들으니 평소에도 네가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지 그려지더라. 미안. 나 그런 여자는 좀... 아니라고! 그냥 그 자식이 돈 내야 하는데 안 낸 게 잘못이라고. 까놓고 말해서 자기 자식한테 고작 돈 5만 원도 못 내는 부모한테 내가 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말했잖아. 아버님인지 몰랐다고. 솔직히 아버님만 아니었다면 어차피 다 우리 학교에 빌부터 계약 맺은 업체들인데 그런 업체들한테 학교 소속인 내가 각각 을 관계로 뭐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냐고. 그 말 그대로 너한테 돌려줄게. 미진아, 너 솔직히 말해. 우리 집이 돈이 많아서 좋아하는 거잖아. 나랑 결혼하면 아버지가 집이고 뭐고 다 해주니까 그래서 우리 집에 시집 오려는 거잖아. 그러면 너는 을이겠네? 이제 갑으로서 말할게. 이제 그만하자, 우리.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 갑? 을? 야, 너 지금 나한테 갑질하는 거야?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나 이렇게 쉽게 물러서지 않아. 내견하고 인정머리 없는 너랑 너희 아빠 내가 큰 코 다치게 해줄 테니까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아들은 약혼자, 아니 이제는 전 여자친구가 돼버린 미진의 폭언에 굳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화가 난 미진으로부터 전화가 수차례 걸려왔지만 가볍게 무시하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죠. 다음날 미진은 분노에 차 학교로 향했습니다. 내가 애들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 일을 계속한 이유가 뭐였는데, 초등학교 교사가 시집가기 좋대서 한 거였는데, 그런데 그놈들이 감히 나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쳐? 두고 봐. 내가 태수놈 업체 식약처랑 소비자원이랑 위생이랑 고객 서비스 불만족으로 신고 넣을 거니까 어디 한번 고생 좀 해보라지. 미진은 도끼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교무실 문을 열었는데요. 이게 대체 무슨... 교무실 문을 연 미진의 눈앞에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 얘기하겠습니다. 네, 맞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무실 안의 모든 선생님은 전화기를 들고 연신 죄송하다고 굽신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인원이 전화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무실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려댔죠. 여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해당 선생님이 아직 출근을 안 해서요. 네, 죄송합니다. 전달하겠습니다. 저기 지금 해당 선생님 오셨는데 바꿔드릴까요? 네, 잠시만요. 저기요, 미진쌤. 왜 이렇게 늦게 와? 빨리 와서 전화 받아! 교무실의 모든 시선들이 미진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에는 짜증과 경멸이 섞여 있었죠. 뭐야? 왜 나한테 난리야? 여보세요? 네, 제가 정미진인데요. 근데요? 네? 유튜브? 유튜브에 제가 나왔다고요? 그래요? 나왔다 쳐. 근데 뭐 어쩌라고요? 미진은 미진의 사과 및 퇴직을 요구하는 학부모 단체에 한 학부모와 한참을 옥신각신하더니 전화를 신경질적으로 끊곤 당장 유튜브를 접속했습니다. 굳이 검색을 더할 필요 없이 미진의 영상은 이미 인기 급상승 동영상으로 첫 화면에 떡하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 똑똑하거든요. 절대 그냥 당하고 있지 않죠. 학생이 직접 찍어 올린 듯한 유튜브 영상에는 미진이 교실에서 아이에게 했던 폭언부터 복도에서 태수 씨에게 보인 무례한 태도, 급식실에서의 새치기와 배식원에 대한 폭언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학교의 유튜브 스타 미진쌤 아니야? 교감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 못하겠네. 누구 때문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전화 받느라 말이야. 그건... 보세요, 정미진 씨. 지금 정미진 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교무실에는 학부모 단체에서 하루 종일 항의 전화가 오고 홈페이지 게시판엔 시민단체인가 항의글이 계속 올라와서 서버가 마비됐어요. 미진쌤 오기 30분 전엔 기자까지 찾아왔어. 일을 해야 되는데 미진쌤 때문에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교감 선생님. 됐고, 긴 말 안 할게요. 정미진 씨,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네? 그게 무슨... 저 공무원인데요. 공무원인 게 뭐 어때서? 공무원은 안 잘리나? 보세요, 정미진 씨.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도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해고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알아들었으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잘 된대. 어차피 당신 결혼하고 나면 당장 일 때려치울 거라고 노래를 부르고 다녔잖아. 교감 선생님, 아니에요. 저 결혼 안 해요. 그러니까 저 일 계속 해야 돼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아이, 정미진 씨. 을이면 을답게, 갑이 시키면 네 하고 잘 따라야지. 됐고! 저는 더 할 말 없으니까 이만 가볼게요. 교감 선생님, 제발요. 한 번만 봐주세요. 미진은 마침내 절규하며 울부짖었지만 그 절규는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 벨소리와 쏟아지는 목소리들에 묻혀 사라질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무실 안 그 누구도 그녀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죠. 정신없이 전화를 받는 선생님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자신만이 아무 일 없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녀는 비로소 엄습해오는 고립감과 소외감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제야 스스로가 얼마나 외롭고 불쌍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말았습니다.